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럼 본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담배 폐해 연구조사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담배 연구에 조예가 깊으신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서울대학교 담배 폐해 통합지식센터 조성일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토론자 세 분을 모시고 토론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은 원래 일정보다 10분 늦게 시작하지만 끝나는 시간은 대략 거의 비슷하게 끝낼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연자 세 분 토론자 양력을 먼저 짧게 소개를 시간상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다 드리고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해 주실 박순우 교수님께서는 현재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현재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또 지금 그동안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총괄 자문위원으로 또 청소년 흡연 관련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서 조홍준 교수님은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전 건강정책학회 회장 또 대한금연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백유진 교수님은 아까 좌장으로 소개하셨지만 지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장 및 건강증진센터장이고 또 경기 남부 금연지원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선 박순우 교수님부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 받은 박순우입니다. 예, 제가 그 토론을 부탁받은 영역이 그 담배 사용률, 흡연으로 인한 건강폐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부담인데요. 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이 보고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준비하셨고 또 굉장히 이제 잘 만드신 건데 요는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은 확실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연구자를 위한 자료가 될 것이냐 대국민 어떤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이냐 아니 다 포함하느냐 등등. 그래서 미국의 그 서전 제너럴 리포터가 아주 잘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거기 얹혀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거기에 하나의 이제 우리나라 좀 특이적인 어떤 근거 자료로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요는 특히 이제 국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도 이제 논문 사독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제 국내에서 보고되는 이 연구물들에 대한 어떤 좀 크리티컬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은 이 퍼블리케이션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논문들도 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좀 거기다 어떤 좀 걸른 장치도 좀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실 이걸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흡연을 하는 건강폐해나 질병 부담은 이게 연구 방법론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여기에서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신 자료 보면은 어떤 질병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엔드포인트가 이게 어떤 질병 발생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대한 것인지 그거는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포저 다시 말해서 이제 흡연 여부와 도즈에 대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우는 검색 리뷰를 하실 때 좀 잘 좀 살펴보셔서 이게 제대로 측정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20년, 30년 자료가 예를 들어 뭐 건강검진 자료를 이용을 한 것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 그때 그 당시에 저도 뭐 검진 열심히 그때 많이 했습니다만은 흡연에 대한 측정이 그렇게 정교하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좀 정리를 해놔야지만 예를 들어 뭐 담배 회사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뭐 누가 좀 설명 요구를 할 때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좀 이야기는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발표에도 뭐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연제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그 측정 방법 그리고 어떤 데피니션 등등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표준화도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요. 그 담배 사용률 변화에 대한 내용을 뭐 또 이게 또 제 전공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좀 드릴 말씀은 좀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중에 이제 빠진 게 외국의 청소년 담배 사용 내지 흡연율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이제 빠져 있는데 뭐 이번에는 그 과거에 저한테 이제 검토 요청이 왔을 때 이게 제가 이 책자가 이제 이런 용도인지 잘 모르고 그냥 거기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했는데 뭐 그런 내용 외국에 대한 자료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오늘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그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흡연 예방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흡연 전문가에 금연 전문가에 해당되는 분들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뭐 세계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흡연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비교적 최근까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흡연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 다르고 차이가 있고 조사 방법도 좀 차이가 있고 조사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컴패러빌리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품을 좀 파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이런 자료를 발표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제가 매년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소스는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의 조사 시기, 데피니션,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그 비교 가능성 있도록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 자료를 그 좀 같이 수록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성인 흡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통계로는 15세 이상 이렇게 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료를 아마 그냥 19세 이상 자료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흡연 담배 사용 실태를 좀 제시하실 때는 반드시 좀 성별 구분 그리고 특히 그 신종 담배 같은 경우는 연령 구분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에 따른 뭐 이런 구분을 좀 해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인터랙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래서 그 인터랙션 이펙트를 보면은 이 설명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담배 사용률뿐 아니고 기타 그 흡연 관련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도 이제 나왔던 흡연 그 시작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청소년 건강 대조사에 흡연 시작 연령 그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걸 대표 지표로 못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 여부를 지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하면은
그 아까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뭐 과거에 비해서 흡연 시작 연령이 굉장히 이제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 안에 들여다 보면요. 예를 들어 2008년에도 12.7세, 2016년에도 12.7세 거의 변화가 없고 그다음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증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자료를 우리 공식 통계에서는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3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첫 해는 공식 자료에서는 원래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연도별 어떤 추이를 보기에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과거 지금은 좀 그런 게 현상이 줄었는데 과거의 자료 보면은 이 중학교 1학년 이제 입학 코호트별로 연도별로 쭉 이렇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입학 연도 코호트별로 쭉 그 입학 코호트별로 흡연 경험률 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이게 학년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데 고1, 고2, 고3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증가가 꺾여버립니다. 오히려 감소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콜 바이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가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운 걸 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나이가 들면서 그걸 담배를 피운 걸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전체적인 그 흡연 시작 연령을 좀 지표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실제 또 활용도도 떨어지고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입학 전에 흡연 경험 이거는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쫙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표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제품 사용 그 관련 요인인데 우리나라 자료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뭐 외국도 좀 이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서베이 문항이 대부분 결과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시한 그 결과 변수 우리나라 국내 연구 결과 보면은 전부 다 관련 요인이 결과 변수예요. 뭐 흡연, 우울, 뭐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모디파이어블한 변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베이 문항 안에 그런 문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연구 결과 이제 한계이긴 한데요. 요거는 이제 뭐 별도의 어떤 좀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지? 그리고 주로 또 청소년 건강상태 조사나 뭐 예를 들어 특히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게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청소년 건강상태 조사 들면은 과거에 8만 명, 지금 한 6만 명,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2만 명. 이 샘플 사이즈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오즈 레이쇼는 굉장히 작더라도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과 해석을 할 때도 좀 인상적인 의미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특히 청소년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고 또 국제 비교 가능하도록 이 지표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홍준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먼저 이제 담배폐 통합 보고서를 발간하시고 담배폐 통합 지식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은 참 축하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1년 예산이 2억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억 원으로 뭐를 해야 될지 참. 왜냐하면 우리 ITC 연구하는 것부터 1년에 하는 돈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참 돈을 굉장히 아껴서 쓰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유지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년 계약했냐 그랬더니 1년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5년 내지 10년을 해줘야지 뭐를 하죠. 그래서 뭐 질병 이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뭐를 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 자료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업데이트 할 것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가 느끼는 게 이제 박순호 선생님도 이제 국내 연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어떤 연구들은 국내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예를 들면 SR에 SR 정도 시스테마틱 리뷰를 시스테마틱 리뷰한 자료들을 갖다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 문화적이거나 행태적 요인이 있는 것들은 우리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 자료를 좀 아주 열심히 모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구태여 거기까지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바이올로직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노성원 선생님 거는 제가 읽으면서 뭐를 코멘트하지? 이 생각이 들었는 게 너무 그냥 종설을 말씀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고서에 담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내 자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성규 박사가 하신 금연 지원 서비스가 결국은 스모킹 시세이션인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아주 고민할 건 아니지만 그게 조금 불명확한 것 같고요. 저 발표하신 자료만 봐서는. 두 번째가 인용하신 자료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면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니코틴 의존이 남자가 4.2%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얼핏 계산하면 흡연자의 한 14% 정도 돼요. 이게 DSM-5를 사용하셨는지가 모르겠고 기준이 뭔지.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한 경험에 의하면 흡연의 정의도 우리가 사용하는 국권형 자료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약간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가 조금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건데 이제 아까 유전적인 기여를 하면서 이게 사실 헤리터빌리티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담배 사용이 헤리터빌리티가 60%라 그러면 유전이 60%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헤리터빌리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의 헤리터빌리티는 한 80% 되지만 무슬림 국가에는 알코올 중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서 우리 헤리터빌리티를 쓸 때 기자들이 요거를 상당히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연구자들도 조금 조심해서 이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높아심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성규 박사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국내 자료를 리뷰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도 아까 발표하시다가 국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나오죠? 예, 이해가 좀 그건 어떻게 했는지 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국내 자료를 많이 리뷰를 하셔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는 아주 깝깝합니다. 저는 아주 모범적인 게 뭔가 하면 2015년 스코틀랜드에서 스모크 프리 퍼블릭 공공장소 금연 저거 도입할 때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지금도 들어가면 웹사이트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다 뭘 검토할지 다 계획을 세웠고 사전 조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BAB는 어떻게 측정하고 헬스 아웃컴은 어떻게 측정할 건지를 어느 시기까지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논문의 상당 부분가 NEJM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 금연을 했더니 코로나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28% 감소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이 뭐 한 20-30% 감소했고 실제로 뭐 저출생아가 몇 % 감소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를 만든 건데 스코틀랜드가 인구가 500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 참 우리가 아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화재 안전 담배 했지 않습니까? 화재 안전 담배 도입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봤더니 효과가 없게 나왔습니다. 아직 발표를 못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정책을 할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거를 계속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정책을 하려 그러면 국회에서 항상 걸리는 게 국내 자료 있냐? 왜 외국 자료 가지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거를 창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창출은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제 건강 영양 같은 것도 이게 전체 영양뿐만이 아니고 성별, 사회계층별 형평성 얘기를 사실은 아까 박선우 교수 하셨지만 이걸 사실은 우리 국가 건강 증진계획의 두 개의 고울이지 않습니까? 전체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보고서 어디에도 좀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배 종결 저는 뭐 제가 지난번 학회에서도 토론을 제가 잠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사전 조건이라고 제시한 거를 보면은 될 것 같지가 않죠. 지지가 있다. 지지는 어떤 담배 규제 정책도 다 70% 이상 다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게 정치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뉴질랜드 학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챔피언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 중에서 누가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거기는 마오리 리더가 나섰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나서서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뭐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뉴질랜드도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특히 담배세 인상을 강화하는 정책이 지금 뉴질랜드가 굉장히 높은데도 담배세 인상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저 니코틴 농도를 낮추는 거 저는 우리나라도 입법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드 게임 얘기를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확 촉진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데 찬성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를 과도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실성은 부족하지만 논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실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거를 시작하는 거를 해볼 수는 있겠다. 그건 어차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치인을 만들고 그게 끌고 가게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보세요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몇 가지 중요한 말씀 참고할 말씀 많이 하셨고 저희 센터의 지속 가능성 또 시의성 그리고 앞으로 건강 형평성의 이 가치를 반영을 할 내용들 또 종결전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특히 정책 평가 근거를 많이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잘 해주셨고 그 질문이 있으셨는데 혹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짧게 답을 해주시고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요거 좀 갖다 주시죠, 뭐. 이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보여요. 카메라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니코틴 의존 유병률 조사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의 유병률 조사 방법론은 이제 한국어판 CD 그래서 컴포지트 인터내셔널 다이그노스틱 인터뷰라고 하는 평가 도구 역학조사 평가 도구로 한 거여서 제가 문항 다시 한번 확인하긴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 조사 기준하고는 당연히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흡연자의 100%가 다 의존은 또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전 기여 요인에 대한 말씀도 좀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바이올로지컬한 거는 사실 뭐 크게 우리나라 연구가 크게 많이 있지 않아서 인용은 잘 못했고 이제 주로 이제 역학 관련된 것만 이제 국내 자료를 저희 챕터에서는 참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성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또 많이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임은경 교수님. 전체 구성에서 이제 지금 니코틴 중독과 의존도 부분하고 맨 뒤에 담배 규제 정책에서 시세이션 부분하고 어떤 차이를 두고 구성을 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담배에 대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니코틴 중독 부분에 대한 어떤 오버뷰와 아주 기본적인 에비던스들을 좀 정리하는 세션으로 그 파트가 준비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규제 정책 부분은 다루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만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이게 그렇지가 못해서 뒷부분에서 인구 집단 단위에서의 전반적인 성과 중심으로는 뒷부분에서 규제 정책에서 한꺼번에 또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상으로 보면 오버랩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 인디비주얼 베이스 에비던스 뭐 이런 것들이 앞쪽에 해당이 되고 뒤쪽은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와 관련된 것들이 적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로서 백유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두 분 토론자께서 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대부분 다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좀 바이올로지컬한 흡연, 예를 들어서 흡연의 건강폐해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거 뭐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봤는데 혹시 이제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같이 조금 넣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 경험상으로 제가 금연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흡연자들이, 중증 흡연자들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그다음 조현병 이런 거를 코모비드하게 멘탈 일리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분들이 당연히 일상 헬스 비헤이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당뇨병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분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인디비주얼 레벨이긴 한데 개인 수준에서 저한테 금연 클리닉에 오시는 많은 이제 환자들 중에 뭐 중풍이라든지 암이라든지 혹은 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재발을 많이 하고 제가 금연 클리닉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멀티 디스플리너리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정신과도 좀 이렇게 같이 인발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좀 분절적으로 돼 있어서 그 환자에 대한 토탈 케어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아주 좀 이 부분은 너무 또 뭐 인디비주얼 레벨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의료 체계, 급여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위험군들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 사용률 이제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관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죠. 이제 리뷰를 한 것도 당연히 아직까지는 신종 담배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가 별로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향후에 이제 신종 담배가 조금 더 포션이 늘어나고 혹은 메인으로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신종 담배의 여러 가지 건강 폐해나 혹은 정신 질환에 대한 폐해나 혹은 사회 경제적 부담 뭐 이런 것도 또 따로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중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좀 어렵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고려 혹은 뭐 대책이랄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챕터 정도는 아예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에서 신종 담배를 좀 할애해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든지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고서가 지금 뭐 일회성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내셔널 서베이 온 드러그 유즈 앤 헬스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추이를 쭉 볼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이제 릴리스 해가지고 뭐 제 같은 사람도 그런 걸 이제 봐서 미국의 드러그 유즈나 멘탈 헬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이 자체를 조금 일반인도 볼 수 있고 연구자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아까 박선우 교수님께서 보고서의 목적이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뭐 스페시픽하게 특정하기보다는 일단 그렇게 나가다가 뭐 아니 뭐 챕터별로 또 따로 버전이 본래 이제 우리 보면은 이게 연구자 버전이 있고 일반 국민을 위한 또 버전이 있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고서를 이제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출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마이너한 문제인데 그 이성규 박사님 아까 국내 올리라고 한 게 결국에는 이제 PC방이라든지 식당인데 거기에 이제 노진원 교수님께서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참고문헌이 외국 참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로 뭐 검색을 하실 필요 없이 보고서를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간 시간 여유를 두고 계획을 해서 뭐 아직 약간 몇 분 시간이 더 있긴 한데 일단 그 정신건강 관련 또 실제로 금연 센터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그런 지식들에 대한 언급해 주셨고 신종담배 관련 주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몇 분 동안은 그 참여해 주신 청중 혹 지금 뭐 아마 유튜브라서 이 온라인 참여자의 질문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참여 여기 현장 참여해 주신 분들이 혹시 추가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약간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질문 받고 또 아까 이 보고서와 앞으로 이런 그 보고서 시리즈의 활용도에 대해서 또 이후 사업 활용도에 대해서 의견도 있으셔서 좀 이따가 그 국장님 의견도 한번 초대해서 말씀 한번 잠깐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혹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네, 이성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좋은 의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들으면서 그 정책 평가 관련해서 조홍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전 평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 그 조항 중에 비어 있었던 9조 10조 13조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 사전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9조 10조에 대한 정책 효과, 그 다음에 13조에 대한 정책 효과를 한번 사전 평가를 해보면 아직 이해 안 한 부분은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영구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사전에 평가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내용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서가 이제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 어느 분량까지 다룰 것이냐라고 저희 이제 센터 안에서 논의를 했을 때 또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배우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마다 심도 깊게 한 챕터씩 또 내용씩을 계속 디벨롭을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서지셔널 리포트가 한 해 브로드하게 썼으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조금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주제별 깊이 있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어쨌든 그 여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행사 끝까지 참석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조은수 교수님 먼저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이제 백희준 교수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은 뭐 정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에서 이제 임산부 그 흡연이나 여기에 참여 그 관리를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산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한 번도 정부가 낸 적이 없어요. 임산부의 흡연율 데이터는 2008년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2020에서 임산부 흡연율을 낮춘다는 게 있었는데 2030에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산부인과 의사는 흡연력을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모에서 흡연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간접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산모도 관심이 없고 산부인과에서는 뭔가 하면 담배 조금 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별한 집단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면 저는 이게 아까도 이제 박선우 교수 그런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 내면은요. 그 나머지는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리뷰하시겠죠.
그러면 전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중간중간에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에비던스를 만드는 거 사실은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뭐 이슈 페이퍼 같이 조금 계속 온라인으로라도 뭘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니면 예를 들면 신종담배에서 현재까지 나온 헬스 이펙트에 대한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좀 올려주시면 그러면 아마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데 5년마다 보고서 한 번씩 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 세션 제목이 나아갈 방향인데 그 적절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임민경 교수님 추가 말씀 있으시다니까. 예. 저희가 해야 될 거 이렇게 딱 너무 잘 교수님들께서 찝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조성일 교수님께서 주셔야 되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좌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조홍준 교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희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주요 주제별로 심도 있게 다시 리뷰를 해서 이슈 페이퍼나 보고서를 만드는 거에 대한 계획이 센터 내에 이미 서 있고요. 신종담배 말씀 주셨는데 신종담배 부분은 요번에 사실 사용률 부분에서만 거론했지 전체적인 구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에비던스가 지금 쌓여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로 아마 자리 잡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마이크를 든 이유는 조홍준 교수님께서 주신 코멘트 중에 일부는 제가 그렇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일반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입장에서 봤을 때의 질환별 리스크를 평가하는 이런 거는 국외 거를 써지 우리나라의 거를 별도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중에서 사실 위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보로서 활용하는 데에는 말씀 주신 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의 흡연 관련된 사망이나 질병 발생의 기여 위험도 같은 거를 산출할 때에는 각각 개별 질환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러저러한 이제 깊이 있는 영역별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의 차이 혹은 사용 행태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외국 대비 언더에스티메이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외국 거를 그대로 쓰는 거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걸 그대로 여과 없이 쓰는 것이 전체의 위해를 잘못 평가하거나 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대한 질병 위험도 평가도 인구 집단 레벨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만들어지는 수준으로 연구는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보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질문이 있어서 저 마지막 질문 받고 국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질문은 아까 지용호 선생님 질문이라고 본 것 같은데 강희원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국내외에서 엔드게임 지표로 신종 담배 제품 사용률 저감 목표가 제시되었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이제 검수위원들께 보냈을 때 제일 갑론을박이 많았던 지점이 앞으로 종결전 추진하면서 신종담배를 어떻게 볼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비슷한 발표에서도 관련 질문을 이제 받았었는데요. 근데 입장을 잘 못 정하겠어서 그날 이후에 여러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이제 여쭤보면서 다녔는데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관련 담배 흡연율을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좀 목표 지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사례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건강 영향이 뭐 조금 낮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에서
전자담배 사용자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고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건강 영양 자체의 저감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용자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려고 했더니 유튜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 담배 정책 관련하여 정부기관별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 국장님이나 나경원 연구관님께서 답해 주실 문제니까 일단 그 질문만 받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예? 네, 국장님께 마무리 겸 또 앞으로 그 당부 말씀이라든지 또 정부 여기 질문 나온 정부 정책에 예. 예, 그 질병관리청 건강위의 대응관입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라서 사실은 이 건강 그리고 제목 그 기능 자체도 건강위의 대응이라서 폭넓게 돼 있어서 처음에 보직을 받았을 때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지 또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그나마 5, 6년 전에 잠시 했던 업무인 이제 금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통합 보고서도 내고 전문가 심포지엄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질병관리청에 또 전문가님들 모시고 그래도 큰 일을 하나 했구나 이런 마음에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6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잊어버렸던 거 다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가만히 읽으려면 되게 힘든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심포지엄이. 그래서 오늘 참 잘 들었고요. 내용도 더 좋았고 또 토론 와중에 이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산도 적고 뭐 1년 단위 계약, 연구 주기,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신설 조직이다 보니 예산을 늘리는데 기재부가 200% 이상을 안 늘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의 제약 요건이거든요. 되게 짧은 예산으로 시작을 해놓다 보니 열심히 했지만 그쪽도 공감은 하긴 하는데 올려줘봤자 기존에 있던 예산에 조금 더 이제 그 200%는 절대 안 올려주는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찔끔찔끔 가는 부분이 있고요. 뭐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또 할 얘기는 있지만 그건 사소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실 이제 제 큰 고민은 담배뿐만 아니라 도대체 건강위의 대응관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다뤄야 될 거냐. 사실은 6년 전에 건강증진과정 할 때도 거기에 영양도 있고 비만도 있고 업무 안에 금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은 금연 업무가 제일 컸었고 그나마 뭐 이렇게 뭐라도 되는 부분들은 금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또 질병관리청에서 건강위의 대응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또 뭐 너무 강봉에 잡으면 환경부나 이런 부분이랑 다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 할 거고 또 그 중에서도 금연처럼 정책처럼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국민들 관심을 더 분명하게 끌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연도 금연이고 또 그 외에도 건강위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님들의 많은 관심과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하게 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같이 고민하시는
하시고 같이 이끌어 주시는 역할로서 저희가 아주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오늘 행사를 전체를 다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많은 토론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